추석날의 방송국 보이는 라디오 김보민의 어울림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나눔과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어울림 토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DJ 김보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를 위한 음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전하고 계신 서영덕 지휘자님입니다. 지휘자님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 대구의 역사와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과 교육의 아름다운 조화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서영덕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민 DJ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상하 오케스트라와 시민 광곡 합창단에서 지휘자로 활동 중인 서영덕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휘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는데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이제 학창 시절 보내다가 잠깐 이제 20대 때 서울에 이제 갔다가 이제 30대 다시 대구에 왔는데 다시 대구에 와 보니까 대구시나 제 고향인 중구역에서 근대 위인을 기리는 사업이나 네네. 뭐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네. 아파트 그런 문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뭐 이육사 선생이나 뭐 이상화, 현진건 이런 익히 아는 저희의 근대 위인들이랑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이분들은 내가 학창 시절에 다 교과서에서 뵀던 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이상화는 빼앗긴들, 뭐 현진건은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 대구와 경과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인식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와 관련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지휘자님이 작곡한 곡 중에 대구 행진곡이라고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이제 근대 위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다기보다는 이제 네네네. 궁금해서 막 또 검색을 하고 찾아보셨구나. 찾아보니까 이 대구 행진곡이라는 이상화 시인의 곡이 이제 나왔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대구 행진곡을 치면 이상화 시인이 지은 대구 행진곡이라는 정보가 물론 뜨지만 네네. 제일 앞에 뜨는 게 대구 행진곡 뜨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일본에서 네. 대구 행진곡이라는 음악을 1930년에 그 무렵에 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상화 시인님 이제 생전에 1920년에 빼앗긴들에도 공헌원가 내시고 30년 무렵에 이제 대구 행진곡을 대구 행진곡의 광복의 의지를 담아서 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노래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명의 대구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일본의 이제 그 기술력과 음악적인 그런 게 앞서 있으니까 그걸로 내버린 겁니다. 이상화의 대구 행진곡의 네네. 그 정신을 말살하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제라서 그 당시에도 이상화의 대구 행진곡이 이렇게 가려져 버렸는데 지금 현재도 네이버에 쳐보면은 제일 위에 그 일본에 그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상화의 그게 뜨고. 그래서 대구 행진곡을 어떻게든 더 알려가지고 제 목표는 먼저 뜨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대구 행진곡이라는 곡으로 곡을 만들고 뭐 성악곡을 만들고 또 기악곡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지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휘자진 대구의 역사적 사건이나 네. 인물을 소개로 한 음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어떤 작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느 도시나 네네. 그 도시의 자기들의 선조에 이제 음. 자랑스러운 면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구는 정말로 극복의 도시, 뭐 인내의 도시, 그리고 역전의 도시라고 맞습니다. 역전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익히 이제 아시다시피 다부동 전투 저희가 이제 전쟁 때 밀리다가 네네. 역전한 것도 있지만 그 훨씬 이전으로 가면 그 후삼국 시기에 네네. 공산 전투를 배경으로 한 이제 달빛의 숨결이라는 아. 노래를 제가 앨범을 곡을 냈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약간 이제 전통 네. 앨범인데 네네. 이 노래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그 공산 전투에서 이제 왕건이 패배하고 네네. 이제 그 관계된 신순경 장군하고 이제 그 장군 부하들이 왕건은 이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피하십시오. 저희가 그때 이제 전해주기로는 신순경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이제 그런 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싸우고 왕건은 이제 거기서부터 수성구 아마 정확한 탈출로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범호동이나 무학사 쪽으로 이제 처음에 공산전투에서부터 수성구로 거쳐가지고 남구 앞산의 은적사 거기까지 이제 대피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심정을 쓴 곡이 달빛의 숨결인데 저희가 이제 왕건의 탈주로라고 생각되는 안심이나 뭐 반야월 이런 거의 네네. 이름이 반야월도 달 아래에서 뭐 자기의 얼굴이 비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왕건이 계속 도망을 가면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이제 의지할 것은 달에 의지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동안 이제 달도 보면서 뭐 달을 보면서 자기 부하들도 이제 떠오를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심정을 이제 좀 추측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든 게 달빛의 숨결이고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기화를 한 장군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네. 이제 그 중국 문화원에서 좀 의뢰를 받아서 쓴 노래도 있고 예, 오메로나 그 장군으로서 파병을 와가지고 네네네. 조선 땅에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지금의 생각으로는 무슨 저희가 언뜻 파병을 하면 무슨 자이툰 무대나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시기가 되면 날라가고 근무 연속이 끝나면은 돌아보지 마. 이때는 사실 한번 가버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와서 또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 또 심정을 담은 곡도 있고 지금은 이제 광고가 관련해서 노래를 좀 네네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지휘자 쌤 말을 들으니 저 또한 솔직히 뿌듯합니다. 들을 때마다 왜냐면 대구를 빛내주는 음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 음악 외에도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로도 활동 중이시고 최근에 상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음악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이제 원래 전공은 음악학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래는 음악에 이제 공모전에서 이제 노래를 작곡을 하고 내고 이게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사람이 내가 여기 조금 소질이 있나 싶어가지고 계속 음악 쪽을 이제 음악학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원래 이제 사회과학을 하던 사람이라서 심리학을 학사 때 전공하고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거 아니고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한 다음에 석사 때 상담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수를 이제 범죄 심리를 하는 소위 이제 프로파일러 같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실무할 때는 30대 중반 때 그 경찰서에서 소년범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왜냐면 이제 소년범들은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인성적인 측면이나 그런 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이제 30대를 넘기면서 조금씩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은 그 범죄심리학 강의하고 범죄학 강의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하고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그 범죄 심리학 그 프로파일러 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그거는 잘 잘은 모르십니까? 모르겠지만 각 경찰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네. 분야에는 원래 이제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이나 뭐 범죄 현장에 남겨진 자료들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다 이런 개념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신데 네네. 시작은 또 그게 맞고 그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1970년대 80년대에 아, 굉장히 중대한 범죄, 강력 범죄나 뭐 연쇄 살인 이런 거에 범죄자를 잡다 보니까 FBI 내에서 이제 그런 분야가 개설돼서 발전된 건데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이 된 거는 이제 그때 2000년대 우리나라가 연쇄 살인범들이 조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각광을 받아가지고 커지다가 이제 범죄 심리와 관련된 연구가 2000년대, 2010년대 활발하게 되고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나는데 실제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전국에 CCTV가 안 깔리는 곳이 없다 보니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지금 연쇄 살인범의 나타나는 현상이 줄고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묻지마 네, 묻지마 살인이나 무동기 범죄 이런 게 많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프로파일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물론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서 범인을 잡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범죄 심리사로서 하고 있었던 일은 어떤 좀 학력계나 여성 청소년계의 뭐 절도나 상반 간에 이제 다툼이 있거나 이제 싸움이 있어서 오시면은 그분들의 이미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인성 검사를 하거나 재범 확률을 판단해 가지고 판결 전 조사서를 재판에 쓰이는 판사님께서 보시는 판결 전 조사서를 써서 제출하는데 이야기가 계속 그래서 1분만 더 하자면 이 판결 전 하는 일이 그러니까 원래 500원짜리 훔친 사람과 1000원짜리 훔친 사람이 있으면 네네. 1000원짜리 훔친 사람이 재질이 높아서 네네. 형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인성 검사를 이제 범죄 심리사들이 하는 이유는 500원짜리 훔친 사람이 1000원짜리 훔친 사람보다 이후에 재범을 할 확률이 떨어진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재질이 높고 낮음보다는 이 사람의 배경 이야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다음에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양형의 판사님이 양형을 결정하든가 그 뒤에 처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그런 이제 조사서를 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네. 대구 안에 경찰서에 한 두세 분 분밖에. 정도씩 위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시는구나. 결론은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인력이 제가 일하는 부분을 예, 선택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 쪽에 활동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죠? 앞으로 혹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계획은 아무래도 오늘은 초대받은 게 네네.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제 네네. 초대받았기 말씀해 때문에 주시면 얘기하자면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곡을 작업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 곡을 작곡을 하고 이 곡이 괜찮은지는 조금 이 곡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한테 부탁을 해서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곡을 만들어 가고 네네. 이 완성된 곡을 처음 이제 대중음악의 형태로 만들려면 네네. 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기획서를 써서 뭐 지자체에 보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지원금을 또 확보를 해야 곡을 그만큼 멋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상호보완적인 게 또 그런 지원을 받고 곡이 멋있어져야 또 사람들도 여기에 네. 참가를 네네.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차려놓은 게 많아야지 이제 그죠, 그죠.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지휘자가 계속 프로듀싱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음악 K의 지휘자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작곡을 하고 저한테 이제 저작권이 있는 곡을 이제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네네. 지휘를 하면서 좀 더 붙여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 더 붙이고 또 지원금을 받아 더 붙여가지고 곡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두세 곡 정도를 작업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에 한 미니 앨범 한 장 정도씩 내고 있는데 올 연말에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나오는 곡은 저희의 자랑스러운 대구의 광복 투사 아니 독립 투사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이상화 집안의 형님이셨던 이상정 장군이나 아니면 달성에 계셨던 지금도 후손이 대구에 살고 계시는 이두산 장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구미 출신인 왕산 허위 장군과 허영식 장군 네네. 요 분들의 이야기는 이육사의 시에도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독립투사분들의 노래를 3-4개 정도를 엮어서 요거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를 맞춰가지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뭐 개개인은 조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럴 때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건 문화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있는 나라가 됐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한국 드라마가 지금 한류 열풍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조상님의 좀 은덕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일선에 있는 이제 개척자분들이 이거를 다 해서 잘 되고 있지만 그 뒷배경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DNA적인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남겨주신 저희 조상님이 이런 걸 해줬다고 보고 이 선조들을 헌창하고 길 있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이제 평화로운 시기에 평화와 행복을 충분히 느껴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원래 우리는 평화롭고 이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내재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힘을 가진다는 것이 저는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양분을 쌓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래 네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계속해서 무슨 효용이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보훈부가 독립투사를 기리거나 독립투사분들의 후손분들을 찾아서 알리고 이런 거를 한 달에 뭐 한두 명씩만 하더라도 네네. 100년이 지나도 100몇 명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독립투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 꼭 주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뜻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데 뭐 누구는 뭐 시간 쓰고 뭐 이거 뭐니 해가지고 뭐 왜 그러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좀 인생과 돈과 시간을 열정을 넣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나라 사랑, 대구 사랑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식이 맞습니다. 부모를 저희가 사랑하는 것처럼. 대구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 소영덕 지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대구가 품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대구를 위한 음악으로 대구를 빛내주시기 바라고 오늘 함께 이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네, 대구를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울림 토크는 항상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의 어울림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휘자님 앞으로의 그 활동을 기대하며 서영덕 지휘자님의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대구 행진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추석날의 방송국 보이는 라디오 김보민의 어울림 토크입니다.